국민들 피나 빨아먹는 이 윤석열을 두고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농민, 시민, 학생, 청년, 노동자 모두 모여서 사람이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 보고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오늘 촛불문화제 동지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덕분에 윤석열 때문에 대통령의 일이 무엇인지 아주 명징하게 알게 되는 시절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우리의 또 새로운 투쟁인데요. 함께 20년을 고생해서 국회만 통과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려운 시절이네요. 우리 돌아가신 동지들이 계속 제대로 추모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계속 사장놈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 함께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면서 이 투쟁 힘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속노조 16개 사업장에서 8,400명의 동지들이 지금 송사에 휩쓸려 있다고 하던데 반드시 2조를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첫 곡 아프게 하지 마라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프게 하지 마라 눈물 흐르게 해도 마라 상처 주지 말고 파괴하지도 말고 그냥 평화로운 바람 부는 대로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아프게 하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좌절하지 않게 하여라 빼앗지도 말고 떨게 하지도 말고. 배달호 열사가 20년 전에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거 하셨는데 거기 6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다. 6개월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굶어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하루 일하고 하루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인데 6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다. 정말 못 살겠다. 두산중공업 정말 악랄한 자본. 유서를 남기고 마지막 40만 원을 봉투에 넣고 집에다 갖다 주고는 자신이 그 몸을 던졌던 거죠. 이거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뒤로 김주익 동지 또 최강석 지난해 대우조선에서 470억에 우리 동지들이 대우조선 하청 동지들이 삭감된 30%의 임금을 단지 복원하라는 그 소박한 요구에 대해서 불법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청 사장들에게는 갔더니 우리는 단돈 1원도 올려줄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공사 대금일 뿐입니다. 임금이 아닙니다. 대우조선 사장한테 가시는 게 빠를 겁니다. 대우조선 사장한테 갔더니 너는 나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너를 채용한 사장한테 가거라. 삥뽕을 하면서 우리 동지들의 유치한 동지의 농성을 40일을 넘어갔고 그 안에서 오줌똥을 싸면서 밥을 많이 먹으면 똥이 많아지니까 두 끼를 먹어가면서 그 감옥 안에서 항거했습니다. 유치한은 말했습니다. 왜 감옥에 있느냐? 나와서 싸우지. 그랬더니 밖에도 감옥이고 안에도 감옥이다. 어차피 이 세상은 감옥이다. 이렇게 항거했더랬습니다. 그 동지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470억의 손배를 역시 또다시 안겨주었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장혁 위원장은 30일에 단식을 결행을 했고 마침내 우리는 노조법 2, 3조를 국회 본회의를 정말 차일피율을 누르던 그 국힘과 민주당이 삥뽕하던 그 법안을 마침내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고 사회적인 압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법안에 대해서 노조법 2조는 77%, 손배가압류법은 69% 지지를 여론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윤석열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64%가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제정신이라면 이러한 여론, 사회적 여론을 받아안고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노조법 2, 3조는 공표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안 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론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당선되자마자 노조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하는 방법은 바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노조법 2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는 이 자본주의의 현실을 그래서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때만이 불법 파업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 현장이 초토화될 것이다. 폭력적인 불법 파업이 난무할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한 곱이 넘었습니다. 두 곱이 넘어갑시다. 사실상 시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무정부 상태다.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르겠고 20여 번 구조 신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골목에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 현실, 오송 참사 똑같았고 전세 사기로 죽고 주식 사기로 죽고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도 지키지 않고 너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양금덕 할머니는 외쳤습니다. 동지들,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는 이 몫을 우리 민주노총이 노동자 민중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번 노조법 2, 3조의 공표를 넘어서 더욱 강화되어야 됩니다. 더욱 노동 기본권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도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기준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에게 당당히 촉구해야 합니다. 이거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 이제 우리 민주노총이 인수해서 이 나라를 경영해 나가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힘차게 노조법 2조 쟁취를 넘어서 이제 우리 민주노총이 노동자가 주인 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 투쟁! 투쟁! 곳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서 20년 기다려왔고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길거리에서 국회 앞에서 곡기를 끊으면서 때로는 파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길을 거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분홍선을 지나서 정상이 눈앞에 보이는데 극악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 카드를 만지작거림으로 해서 또 다른 장벽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영원히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들 어떠신가요? 예, 오늘은 판매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 2, 3조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달려와서 이 촛불문화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매 노동자 동지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오늘은 판매 노동자들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1998년 IMF 사태가 터지고 그 IMF의 요구에 의해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노동자 역시 그 정리해고의 칼날에 비껴나갈 수 없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대리점으로 갈래? 아니면 그냥 쫓겨날래? 이런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이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흔히 말해서 공장의 하청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지점에는 영업하는 정규직 노동자, 대리점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차를 판매하는데 이 노동자들에게는 기본급도 없고 4대 보험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살아왔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결성하자마자 모조리 노조를 결성한 임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선영 지회장님 오셨는데 해고된 지 8년차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계십니다. 노조법 2, 3조 문제가 바로 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리해고 파견법이 도입되고 2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사회는 판매연대 노동자들처럼 간접고용, 특수고용, 하청 이 노동자들이 일반적인 고용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권리, 노조할 권리 정도는 보장돼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 사회에 진출하면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편적 일반적 고용 형태인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래 세대에 이 야만적인 이 세상을 우리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껏 투쟁으로 달려왔습니다. 헌법에 노동 3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절반 노동자들에게는 이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들 단체 교섭권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1953년도에 만든 정규직 고용 형태 중심에서 만드는 노조법이 대한민국 절반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가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 탄압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74% 국민들이 노조법 개정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51%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9%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공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맞지 않나요?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즉각 공포를 위해서 투쟁합니다만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즉시 우리는
윤석열 정권 숨통을 끌어버리는 퇴진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할 때 노조법 2, 3조는 공포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힘차게 투쟁해서 반드시 노조법 2, 3조 쟁취해 나갑시다. 투쟁! 그렇게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와서 우리의 마음은 다 성이 안 차지만 이 현장 발언을 하려면 자동차 판매연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장혁 위원장님께서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는 그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삼성, 쉐보레, 쌍용까지 국내 브랜드 제조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영업사원으로 조직 대상이고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영업사원이 원래 다 정규직이었죠. 우리 윤장혁 위원장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IMF 때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정규직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근데 정규직과 업무에 구분 없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둔갑이 돼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매우 열악하고 부당한 현실에서 그렇게 노예처럼 차를 판매했던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2015년 만들고 현대자동차에 교섭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수백 명의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이 그렇게 잘려 나갔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하청업체인 대리점 사장한테 교섭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왜냐?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진호위,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인정받는데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4년이 걸려서 이제는 교섭을 할 수 있겠구나, 희망찬 마음으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완벽하게 무시를 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장들은 교섭에 나와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 알지 않느냐,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교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5년 만에 쟁의권을 확보하고 싸웠지만 결국 단협도 한 줄 못 맺은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비정규직 단위들이 대부분 불파소송을 합니다. 우리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했는데 작년 5월 달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악랄한 노조 탄압을 법원에 계속 제출하면서 현대자동차는 노조 탄압을 대놓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근데 대법원에서 지네가 이기니까 이젠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판매하는 판매점을 강제로 폐업시키는 거죠. 폐업시키고 동일한 장소나 인근 장소에 한두 달 내에 다시 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은 한 명도 빠짐없이 고용승계를 해주고, 우리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8년째 한 명도 고용승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나 2023년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면 그 판매 전시장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속간해서 모두 길거리로 잘라내고 있는 것이죠.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인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이 싸우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8년을 해봤지만, 물론 오래 싸운 건 아닙니다. 고작 8년을 해봤지만 현대자동차 정의서는 노조 파괴 기술자가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하는데도 5년이 걸렸습니다. 노동조합 띄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금속노조 가입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금속노조 가입하고 대법원으로부터 노동자성 인정받고 교섭을 시작했지만 진짜 사장 원청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것 또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 앞에 천막을 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다가
올 3월 7일 국회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 아마 국회에 다 와보셨을 텐데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천막 농성장 보셨을 겁니다. 10개월째 노조법 2, 3조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물론 근로기준법도 개정하고, 그리고 부당노동의 처벌 수위 대폭 상향시켜라고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야합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다가 늦게나마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정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매우 절박합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 지나다니고 경찰 노동자도 있지만 우리의 주위에 돌아보면 모두 다 비정규직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내 부모, 내 자식, 형제, 자매, 지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1,1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은 노동 3권입니다. 언제 권력자가, 정치인이 우리 노동 조건 개선해 준 적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싸워서 쟁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헌법에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매번 빈번하게 이렇게 현대영처처럼 노동 3권은 파괴되고 짓밟혀집니다. 진짜 사장, 내 월급을 진짜로 결정하는,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가 없으면 노동 3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꾸고,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다 비정규직 문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노동 3권이 유일한데, 그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조법 2, 3조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싸워서 자기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우 어렵고, 자동차 판매연대주에는 대리점 폐업으로 폐업돼서 해고되고 하면서 조합원들도 많이 탈퇴한 상황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앞에 천막 농성하고 있고요. 윤석열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 큰 투쟁으로 우리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그 싸움의 선봉에 서서 자동차 판매연대주에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윤석열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려야 됩니까? 끌어내리고 노조법 2, 3조 개정시키고,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대우받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투쟁!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더 힘찬 투쟁으로 퇴진 투쟁에 나설 겁니다. 노조법 2, 3조 문제는 노동자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공언해 왔기 때문에 예상은 그렇게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혹여라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금속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숨통을 끊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현장에서 여러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우선 어떤 변화들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현장에서 우선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선배 폭탄을 방지하는 그 법안 내용으로는 이건 비정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14%에 해당하는 노조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가 신장되고 확장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신장되고 확장된 권리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지금 이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생명과 같은 노조할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으로 해서 노조가 많이 생겨질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법에 지금 이제 현재 손배소에 지금 계신 노동자분들께서는 이번에 굉장히 간절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좀 입장이라든가 주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누고 계신가요? 네. 일단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손배 문제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애초에 손배 청구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와 교섭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배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 법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많은 노동자들도 굉장히 이제 환영할 것이고 그 소송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하면 네. 심정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분노스러운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20년 동안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만큼 분노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노조법 2, 3조가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분노와 결심을 동시에 가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게 고맙습니다.